잠적해 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본인은 연기를 했을 뿐이지 도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계엄령 선포의 과정까지 개입되던 사람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은 농락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부결됐을 때 그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 혼란을 군 병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죠. 시행이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는 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문건이 됐다.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죠. 그 후 1년 뒤인 2018년 국회에서 문건 하나가 공개됩니다.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서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의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면서 관련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요. 기소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런 조현천 전 사령관이 오늘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밟자마자 바로 체포가 됐는데 조 전 사령관 어떤 혐의가 있죠? 네, 조 전 사령관 체포된 상태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2017년도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과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직접 나섰는데요. 이 5년 넘게 귀국을 하지 않아서 기소 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입국 현장에 취재진이 5년 동안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조 전 사령관 자신은 도주를 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계엄령 문건,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군 인권센터가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구상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주요 지역을 점거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계엄 상황에 탱크 200대 또 장갑차 500대를 동원해서 청와대와 광화문 국회 등을 장악을 하고 공수부대로 이 촛불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진압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검열에 나서겠다. 이런 시행 방안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문건이 공개된 시점에 이미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였고 네. 여권 무효와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하지 않아 5년째 버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신정현 전 의원.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5년여간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했을까? 혹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 시점에 출간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인규 씨와는 2017년 동일한 시점에 미국으로 도미를 했던 그런 또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이 시점에 돌아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인규 전 검사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본인의 어떤 죄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근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똑같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특히나 계엄령과 관련된 TF를 지금 만들고 그걸 실제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서 내란 음모죄까지 적용되었을 때에는 그 죄가가 아주 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제 잠적해 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본인은 연기를 했을 뿐이지 도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계엄령 선포의 과정까지 개입되던 사람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은 농락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지금 이 시점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을지언정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어떤 죄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윤 대변인은 이 시점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크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걸로 보여요. 어허. 물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약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국내에 있었으면 네. 굉장히 큰 어떤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저기에 화면을 보면 박근혜 탄핵 시 계엄령, 이건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타이틀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탄핵이 부결됐을 때 그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 혼란을 군 병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죠. 시행이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는 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문건이 됐다. 그래서 저것은 탄핵 부결시를 가정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사회 혼란상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 점은 꼭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 조현천 전 사령관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했을까? 공통점은 정권 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 기자, 조 전 사령관 바로 이제 검찰 체포됐는데 어떤 조사 받게 되죠? 네, 체포 시한이 일단 48시간 정해져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주체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전 사령관의 이 해외 체류 이력과 진술된 내용 등을 검토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엄령 문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 조 전 사령관이 5년 동안 수사기관을 우롱해왔다. 검찰에 곧바로 구속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변인, 일각에서는요, 조 전 사령관 혐의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 부분인데 이게 위법한 문건 작성이냐는 여부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계엄에 관련한 어떤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를 하는 주무 부서인데 네. 왜 기무사령부에서 계엄에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위법하다. 본인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느냐? 내란 음모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윗선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냐까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이 문건 작성에 처음 지시한 선부터 해서 네.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이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문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또는 지시한 적이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법성 여부 그것도 그렇고 또 실행되지 않은 문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처음에 나왔지만은 실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신전 의원은 어떻게 되세요? 어쨌든 조사가 5년여 만에 재개가 됐어요.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윤 대변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작년에 조현천 전 계엄사령관이 실제로 귀국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 합수부에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접촉했던 그 라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다. 다양한 어떤 접촉점에서 실제로 계엄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씨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직접 여러 가지 언급을 했던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정황들을 포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
당시에 계엄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시민단체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기무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기무사가 접촉하고 있던 보수 단체에 정치적 입김을 넣었던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계엄령 촉구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계엄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자극적인 언어들로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시위를 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에 정통했던 그 당시의 군인들은요, 이 문건은 그 무엇보다도 실행 계획으로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란음모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 이거는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과격한 표현들은 저희가 좀 순화를 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 쓰기로 하고요. 자,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5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 수사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